안녕하십니까. 2월 19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.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.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성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자, 공천 심사 이제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이번 총선 253개 지역구 가운데 심사가 끝난 곳이 133곳입니다. 자, 그 가운데 단수 추천이 86곳, 경선이 44, 우선 추천이 3곳이고요. 자, 문제는 이제 영남 현역 56명 가운데 18은 공천이 됐고 18이 경선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26곳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장 소장님, 주말에 이제 TK, 울산, 강원 등등 단수 공천 지역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어떻게 보고 있어요? 그러니까 쉬운 곳 먼저 문제를 푸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좀 나중 뒤로 밀어두는 그런 느낌이 들고, 어쨌든 처음에 위기 관리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전략적인 재배치도 상징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. 또한 전략적인 재배치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이 좀 받아들이고 있고, 네. 또한 공천에서 낙천된 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움직여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낙천되면은 머리띠 두르고 지역에서 지지자들 다 모셔다가 당사 앞에서 꽹가리 치고 막 하루 종일 확성기로, 또한 당사로 쳐들어가고요. 거기서 막 좀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. 그냥 조혜진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곳에 예비 후보자들이 우리는 무소속 출마할 거야 라고 반발하는 네. 정도지,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기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의 총선의 가장 큰 원칙은 갈등의 최소화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낙하산식으로 용산 출신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영남 지역에 내려 꽂을 거야. 그렇죠. 수도권 좋은 지역에도 다 내려 꽂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요. 그냥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경선을 하자. 그래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 그냥 공천하자.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 사람 특별히 챙길 사람도 없다. 그냥 경선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이 또 출마해서 당선되면 그 사람이 결국엔 나한테 공천받았기 때문에 내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본인 사람 무리하게 내려꽂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, 저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국민의힘 공천은 대략 한 80점 네네.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예, 그렇다면 과거부터 친윤이라고 불렸던 분들은 어떨까?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주진우 전 비서관,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로 이동으로 공석이 됐죠. 부산 해운대 갑에 낙점이 됐고요. 김기현 전 대표, 권성동 의원, 박성민 의원 등 아직 이분들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. 자, 대통령 측근들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세요. 김상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국민의힘 전략은 슬쩍슬쩍 끼워 넣어서 이게 마치 이른바 윤심 공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. 티 안 나게. 네, 티 안 나게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.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고민이다. 지금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영남권 의원이 한 6명쯤 되거든요. 그 가운데 28명이 아직 그 공천 여부가 결정이 안 됐어요. 근데 지난번에 정영환 위원장이 얘기했었잖아요. 하위 평가자가 한 18명 정도 나올 거고 공식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. 그리고 컷오프가 7명 나올 거라 그러는데 지금 현역 컷오프 1명도 안 나왔어요. 아직까지. 네. 그럼 이 어딘가에 나와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컷오프하고 현역 하위 평가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. 그럴 때 현역 의원들을 어디다 재배치하고 또 현역 의원 중에 몇 명을 컷오프할 것인가, 이 제일 큰 고민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데, 아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변별력은 거기서 다 나오는데 지금 쉬운 문제만, 별로 틀리지 않는 문제만 다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고요. 제가 슬쩍슬쩍 끼워놨다고 말씀드린 거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,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불리잖아요. 근데 그냥 단수 공천 줘버렸어요.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불편한 시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지금 단수 공천 준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당직을 갖고 있거나 찐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윤지혁 원내대표, 그리고 추경호
전 경제부총리 의원이죠. 그리고 박정아 지금 대변인도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 뭐 친윤이라는 거 아니 친윤에 가까운 인사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. 김도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주진우 전 비서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줄 사람들은 다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. 티가 안 나서 그런 거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누가 큰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해 보이는 좀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국민의힘도 뭔가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